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상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된 재판 결과입니다. 법원은 투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어권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손혜원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었습니다. 만약 투기가 입증되면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면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투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 재산을 내놓으실 겁니까? 자, 손혜원 전 의원의 재산은 마지막 공직자 재산 신고 때 5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손혜원 전 의원이 약속을 지킬까요? 물론 1심에는 불복해서 2심, 3심까지 갈 겁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손혜원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손혜원 전 의원은 오늘 재판에 출두할 때 상당히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듯 사람들과 반갑게 악수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인사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판결이 나온 뒤는 그냥 조용히 가버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손혜원 전 의원은 과거에도 말투가 그랬습니다. 무슨 내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에게, 또 다른 의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투기가 사실이면 목숨, 전 재산 다 내놓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손혜원의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2019년 1월 1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 손혜원은 손혜원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데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자, 여러분, 손혜원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SBS가 자고 깨면 계속 특종을 했고 다른 언론들과 특종 경쟁이 붙으면서 처음에는 한두 채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20채로 늘었습니다. 20채가 넘게 투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과 관련된 재단, 무슨 보좌관, 친척, 본인의 친척, 아무튼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당시 목포 지역구 의원과 싸움이 붙기도 했습니다. 목포에서 박지원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굉장히 시끄러웠던 손혜원 의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손혜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 그가 했던 수없이 많은 발언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명 투기 등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손 전 의원 발언. 재산은 어떻게 내놓을 건가? 유죄가 나왔으니 이제 다른 핑계를 댈 건가? 자, 그리고 이 네티즌 수사대가 손혜원의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년 53억 4,84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토지 재산 총액 10억 3,870만 원, 건물 재산 총액 18억 1,032만 원, 골동품 28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재산을 다 이제 어떻게 내놓을 건가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목숨 걸겠다. 차명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젠 뭐라고 할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까? 이렇게 썼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지난해 1월 23일 거창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창고 같은 무슨 그런 건물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모든 질문을 대답하겠다. 100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검찰 조사 받을 때 알려주겠다. 지겨워서 말을 못하겠다. 거의 100분 쇼였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손혜원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서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이 계속 나오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지겨워서 더 말 못하겠다. 그런데 재판부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겁니다. 투기가 맞다는 겁니다. 투기가 맞으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던 손혜원 전 의원 53억 원이 넘는 재산을 정말 내놓을 겁니까? 알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지금도 뭐 SNS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상당히 위기에 몰린 겁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은 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내놓겠다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같은 해 4월 4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목포에 차명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 목포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처음 약속대로라고 썼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 전 의원의 재판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난해 6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인데 손 전 의원은 저를 기소한다는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판을 짰을까요? 이렇게 검찰 수사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도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올해 1월에는 창성장이 있는 목포의 국회의원 총선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며 저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어디를 파헤쳐도 제가 지은 죄를 찾지 못하니 온통 보좌관 남편, 보좌관 친구, 보좌관 딸, 보좌관 녹취, 보좌관 카톡 지루하고 지겹네요라고 했습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도 손혜원 전 의원은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 언제나 그랬듯 별 의미 없는 증인들과 정언을 끼워 맞추려 애쓰시는 검사님들, 사진 몇 장뿐 이제 기사조차 없는 김 빠진 제 재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썼습니다. 자, 이제 손혜원 의원 어떻게 할까요? 물론 손혜원 의원은 이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이다. 항소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기라면 내 목숨과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던 이 손혜원 전 의원의 발언, 법원이 투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1심은 사실상 손혜원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 위원장인가로 발탁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을 받아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선이었지만 당내에서 아주 두려워했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을 같이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건방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손혜원 전 의원, 이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겠다.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은 사실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어떻게 겁니까? 목숨은 아껴야죠. 그러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이 발언은 그렇게 간단한 발언이 아닙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